지금 날로 먹지 않아야지 나중에 날로 먹어. 쌤이 우리 딸내미가 그런 얘기를, 아빠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게 좋았어? 좋을 리가 있겠냐? 하기 싫죠. 여러분도 하기 싫잖아 지금. 나도 가르치기 싫은데. 나도 놀고 싶고. 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고, 니네는 공부를 통해 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그치? 대학을 들어가야지 남들보다 좀 많이 먹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살면서 20대하고 30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이 30대 넘어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포지션, 그 포지션을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지 내 능력을 인정받거든. 근데 그 인정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토대가 우리 학원에서, 쌤도 목동에서 학원을 하나 하고 있는데, 보통 학원 강사들 뽑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시죠? 학교 봐요, 학교. 이렇게 학원도 학교 보고, 이유 없이 잘리는 거야, 학교가 안 좋으면. 우리 딸내미한테도 그런 얘기를 쭉 해주면 자기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조금 이해를 하는데, 이해한다고 열심히 하진 않죠. 지난번에도 기말고사에 중간고사에 60점, 평균 70점인가 맞고 와서, 기말고사 때 자기가 중간고사 60점 맞고 와서 기말고사 90점 넘겠다고 했더니만 자기가 그랬거든. 근데 70점 중간고사였다가 기말고사 75점, 5점 올랐다고 자랑하더라.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중학교 때 우리 딸내미 이제 내 그 중학교 때 성적표가 집에 있잖아요. 나는 중학교 때 95점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거든. 전체 평균이. 고등학교 때도. 어쨌든 이제 얘가 이렇게 봐. 그럼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네 유전자에는 아빠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포텐이 터지면 너도 잘할 거다라고 계속 가스라이팅 합니다. 믿어야 되는데. 자, 보시죠. 이거 보면 일단 어려운 이유가 있어. 그냥 이거 자체는 어렵진 않아. 그치? 이걸 딱 내용을 보고, 제시문 가나다 내용을 보고, 먼저 이쪽은 이제 비교. 요거. 비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근데 여기가. 자,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건, 자, 모든 해석은 이렇게 나와. 이거를 우리가 이론형 제시문, 그 다음에 현상형 제시문,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지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 해석형은 이렇게 나와. 얘를 바탕으로 요거 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해석하시오. 요 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보통 이렇게 문학작품이거나 아니면 뭐야? 도표. 문학작품이거나 도표. 그 이외에 절대 나오지 않아. 그 문학작품이나 도표를 해석하는데 얘를 기반으로 얘를 설명하는 거잖아. 그치? 잘 생각해봐. 여기 보면은 제시문 먼저 뭘 봐야 되냐면은 라죠, 라. 내가 이걸 잡아줬잖아. 이렇게 비판의 윤리. 비판의 윤리는 우리가 어떤 걸 비판하기 위한 조건, 비판하기 위한 근거가 뭐냐? 여기 찾아줘야 되지, 그치? 그쵸? 그러면은 제시문 라의 관점에서 마에 나와 있는 첫째 시아버지의 행동, 그 다음에 진화의 행동, 여성 공산당원들의 행동, 요거를 설명해 줘야 돼. 그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제시문 라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비판하기 위한 조건들. 볼까? 라를 보면 유대인에게 반유대주의자라는 낙인보다 더 끔찍한 건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끔찍한 거는 저 새끼 친일파 매국노 같은 말이야. 반유대주의란 말은 우리에게 보면은 저 새끼 친일파야. 저 새끼 친일파 매국노야 라는 거야. 그런 거.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견딜 수 없을 만큼 동일시하는 게 바로 반유대주의. 당연히 나한테, 내가 유대인인데 나보고 저 새끼는 반유대주의자야 그러면 이상하잖아. 근데 좀 더 보면 바로 유대주의자고,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바로 그 낙인을 두려워하는데 나치에 부역한 유대인들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한다. 우리가 얘기하면 친일파죠. 그러면 좀 더 보면은 더불어 심리적 정치적 성장 과정에 대학살, 홀로코스트의 유산을 물려받은
대다수 진보적 유대인들에게 행위를 규제하는 윤리적 태도, 밑줄 치세요. 이게 이제 이걸 비판의 윤리라고 하는데, 비판의 윤리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거기 보면은요, 침묵할 것인가, 그리고 정당성 없는 폭력적 권력을 쥔 부역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무릅쓰고라도 목소리를 낼 것인가. 무릅쓰고라도 목소리를 내다, 밑줄 치세요. 이거를 개념하면 얘는 뭘까? 저항이지, 저항. 저항.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정당성 없는 폭력적 권력을 쥔 부역자가 될 것인가, 위험을 무릅쓰고 목소리를 낼 것인가. 자, 그럼 여기서 비판적 윤리라고 하는 건 거기다 쓰세요. 반폭력이야, 반폭력. 폭력에 대한 부정, 폭력에 대한 저항이에요. 폭력에 대한 부정. 그럼 우리가 왜 그걸 지금 얘기해 주냐면, 비판적 윤리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비판적 윤리란 첫째 뭐 저항이다. 그렇게. 비판적 윤리란 반폭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줘야 되잖아. 저항이야, 반폭력이야, 이런 식으로. 좀 더 보면 요즘 이스라엘의 폭력적 대외 정책을 비판하는 유대인들, 밑줄 치세요. 이스라엘의 폭력적 대외 정책, 특히나 이스라엘의 폭력적 대외 정책은 누구에 대한 거야? 팔레스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폭력.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바로 그러한 에토스는 인식이거든요. 인식. 그러한 인식에서 유래된다. 그리고 비판이 종종 고통의 경험이고, 비판이 종종 과거와 현재의 유대인이 겪은 고통의 무감각한 모습으로 비춰진다 해도, 비판의 윤리를 만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고통의 경험. 밑줄 치세요. 고통의 경험이라는 건 뭐야? 고통에 대한 공감이야. 공감. 그 고통받는 팔레스틴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야. 고통에 대한 공감이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즉 비판의 윤리로 고통 자체를 멈출 수 있다. 뭔 말입니까? 비판의 윤리라는 건 거기다 쓰세요. 고통의 중단이야. 방금 앞에 얘기했던 고통에 대한 공감도 있고, 고통에 대한 중단도 있고, 그럼 그 고통에 대한 저항도 있는 거야. 맞지? 그런 걸 여기 써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써주는 이유가 뭐냐면, 시아버지의 이러이러한 태도는 죄의심을 나의 관점에서 볼 때 고통에 대한 공감의 부재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해가 되지? 우리는 이쪽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시아버지가 며느리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박해하는 것은 죄의심을 나의 관점에서 볼 때 고통에 대한 공감의 부재이다. 그지? 혹은 죄의심을 나의 관점에서 볼 때 반폭력의 부재죠. 폭력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 그죠? 그 어떻게 해도 관계는 없어. 그럼 내가 규정할 수 있는 개념을 여기 써줘야 돼. 즉, 현상, 개념 규정, 분석,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진화는 어떻게 될까? 진화는 이 여자는 사람들 앞에서 시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여기 헷갈리면 안 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진화는 비난한 거야. 비난한 것은 죄의심을 나의 관점에서 볼 때 죄의심을 나에서 말하는 올바른 비판이 아닌 거야. 즉 비판 정신의 부재이다. 왜냐하면은 여성 공산당원들의 선동에 빠져서 시아버지를 비난했다라는 건 이성적 판단은 아니야. 네, 우리 다시 한번 라로 가봐. 그 다음에 보면 즉 비판의 윤리로 인해 고통 자체가 멈춰질 수 있고, 우리가 통상 삶의 존엄성, 밑줄 치세요. 그럼 뭐야? 죄의심은 라에서 말하는 비판의 정신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야. 존엄성에 대한 존중. 그럼 지금만 해도 한 4개 정도 나오지 않아? 고통의 중지, 고통에 대한 저항, 고통에 대한 공감, 그지?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해야 돼, 비판의 윤리가. 존엄성.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공산당원이 시아버지에게 침을 뱉는 행동은 죄의심을 나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부재이다.
존엄성에 대한 뭐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파괴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맞죠? 현상, 개념 규정, 분석. 그렇지? 그러면 다시 공산당원들이 시아버지에게 침을 뱉는 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부정이야. 왜? 침을 뱉는다는 행위는 생각해봐. 너네 누가 갑자기 어디 침 팍 뱉는다고 생각해봐. 그레이스. 이렇게 하겠습니까? 뻑큐 막 이렇게 하겠지. 침을 뱉는 행동을 잘 생각해봐. 침이 뭐야? 오물이에요. 말 잘했네.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제이심은 나를 봐봐. 연결이 된 거야. 여기 보면 숙소와 하수구 진흙 블록 뒤에 있는 똥무더기 처음에 그 모든 것을 참을 수 없는 불결함 나를 얼떨떨하게 했고 진흙창과 배설물. 침은 배설이야. 사람에게 침을 뱉는다는 건 사람을 뭘로 취급하는 거야? 배설물로 취급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럼 여기도 공산당원, 여성 공산당원과 함께 시아버지에게 침을 뱉는 행동은 그러면 뭐야? 존엄성에 대한 부정이다. 파괴이다. 그렇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은 인간 그 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것인데 침을 뱉는다는 것은 인간을 하나의 오물과 동일한 존재로 절하하는 것이다. 그렇지?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다시 현상, 개념 규정, 개념에 대한 분석, 현상이 그렇죠. 연결하는 거였지. 연결하는 거. 맞아요? 방향이 볼까?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줄에 진정으로 동등하게 경의를 표할 수 있고 무지막지한 고통의 사실이 복수나 합법적 폭력을 보장하지 못해. 고통에 대한 감소, 이것도 고통 감소, 이것도 비판적 윤리죠. 존엄성 또 나왔네? 그렇죠? 이런 것들. 즉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진우아가 시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제이심을 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도 존엄성으로 해도 돼. 근데 여기도 존엄성이라고 여기도 존엄성이라고 하려면 동일한 논리가 아니라 비난하는 게 왜 인간의 존엄성을 약화시키는 건가? 침을 뱉는 게 왜 인간의 존엄성을 약화시키는 건가? 증명하는 과정, 근거를 쓰는 과정이 개념은 약간 달라져야 되지. 맞아요? 이해됐음?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 이 문학작품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 문학작품을 우리가 항상 이런 해석에 신경 써야 될 거. 모든 해석은 어느 대학이나 다 똑같아. 경희대도 2번 문제가 딱 이렇게 나와. 이거를 바탕으로 제이시먼 마에 나와 있는 인물에 대해서 해석하시오. 근데 경희대는 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여기 라 한 다음에 마, 바, 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마바사의 관점에서 라. 이때는 마바사가 이론이 되겠고 라가 현상이 되겠지. 얘가 이 세 개를 분석하라는 경우도 있고 세 개가 얘를 분석하라는 경우도 있어. 분석하라는 경우도 있고 비판하라는 경우도 있어. 근데 구성은 똑같아. 아시겠죠? 이해됨? 그러니까 어떤 거든 논술은 이 틀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보든 자, 다음 주는 내가 그래서 동국대 걸 할 건데 우리가 했던 거와 약간 다르지만 동국대 문제는 문제가 한 개, 두 개, 세 개. 크게 세 개가 아예 달라. 근데 거기는 400자를 주고 제이시먼 가와 나를 비교하고 가와 나의 관점에서 다라를 해석하죠. 400자. 그거는 추론이 많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치? 그건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뽑는 거. 여기는 추론이 좀 많지. 이렇게 추론을 연습하다 보면은 짧은 글을 쓰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지금 요약형, 얘가 요약이지. 요약형은 많이 안 했거든. 왜냐하면 요약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추론하지 못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갖고 와서. 알겠지? 그렇게 쓰면 되고. 자, 요거 과제인데. 가본. 자, 하나씩 해볼 겁니다. 이건 짧으니까. 제이시먼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찾는 거야, 지금. 요 과제가 300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고통의 definition, 정의, 그 고통의 원인,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한 대응 태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볼까? 자, 한 2분 눈으로 쭉 한 다음에 여러분 빨리 여기서 말하는 고통 자체가 뭘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고통의 원인이 뭘까? 세 번째,
그 고통에 대한 대응 태도가 뭘까? 일단 그걸 먼저 잡아야지만 추론이 가능하니까. 자, 해보세요. 폭력에 대한 저항,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 그 다음에 고통의 감소 등을 의미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잘 들어. 요거 이때 마에서 잘 들어. 자, 오늘은 다 써와야 됩니다. 마에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구박하고 굶주리게, 문장으로 안 써도 돼. 시아버지 며느리 구박 굶주리게 한 것은 라의 관점에서, 라의 관점, 공감의 부재. 자, 근데 이 공감의 부재라고 내가 지금 했어. 공감의 부재 그 밑에다가 써. 이는 대상의 아픔 인지하지 못함. 곧 대상의 타자화. 그러므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박해한 것은 인간의 고통에 자기를 분리한 것이다. 지금 내 수로 분석하고 주어를 구체화해 줬지? 자, 이거는 그냥 내가 지금 한 대로 써와도 돼.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진우아가 여성공산당원과 함께 시아버지 비난, 침뱉음, 라의 관점, 존엄성, 배제. 즉 인간을 인간 이하로 대우, 침을 뱉는 행위, 인간을 배설물처럼 여김.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 더 쓰면 되고. 여기 공산당원들이, 여성공산당원들이 시아버지를 무시하고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은 라의 비판적 사고의 부재. 비판적 사고의 부재까지 했다면 비판적 사고의 부재 밑에 이는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인간에 대한 예절의 망각, 곧 폭력의 상식화를 의미. 물론 작년에 가르쳤던 애 중에 그때도 얘기했지만 단 한 번도, 한 번은 걔는 그래도 한 20번 중에 4-5번 쓴 애가 있어. 쓸 때는 최선을 다했거든. 걔 한양대학교 관광학부인가 160대 1의 경쟁률 뚫고 들어갔는데 거기를 지금 안 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지. 난 천재다. 천재들에게 God bless you. 다음 주는 안 써오시면 뒤돌려 차기와 찌름으로 Yep. 다? 응용해도 돼. 왜냐하면 논술은 앞에 있는 제시문 전체를 활용해도 돼. 그렇지. 왜냐면 그 부분에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으면 그걸 써도 되지. 지금 질문이 여러분들 이 문제, 두 번째 문제 있잖아. 이거 할 때 내가 이쪽에서 나온, 제시문 가나다에서 나온 생각의 단초를 늘릴 수 있는 어휘들이 있으면 갖고 와도 돼. 왜냐면 논술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걸 쓸 때 앞에 있는 지문을 활용하지 말라고 하진 않거든. 앞에 있는 지문에서 쓸 내용들이 있으면 갖고 와서 추론해줘도 돼. 아시겠죠? 거의 다 했음? 앞에 거? 하나만 시아버지 하고. 지금 쓰고 있음? 다 했음? 오케이. 뒤로 넘겨주고. 자,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써야 됩니다. 또 자기가 쓰는 사람들은 참고를 하고, 오늘 못 쓰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있는 어휘를 갖고 와서 쓰세요. 이 구성을 보고. 자, 볼까? 라의 비판의 윤리는 반폭력,
그 다음에 고통의 중단, 폭력의 대항, 고통의 제항, 존엄성. 여기 하나를 더 쓴다면 거기다 써봐. 고통에 대한 공감. 자, 이게 뭐야? 모든 해설형은 다 이렇게 라를 바탕으로라고 할 때 거기다 쓰세요. 이거. 여기, 자, 해석형에서 이게 이론이야, 이론. 이론형 제시문. 아는 사람들은 remind, 이론형 제시문 앞에 배치한다. 주어가 어떻게 돼서 비판의 윤리는 이렇게 들어갔잖아. 비판 윤리는 뭐와 뭐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돼. 알겠지? 그렇지? 이거 우리 중학교 2학년인 우리 딸도 이렇게 말하면 할 수 있을 거야. 이거 잘라서 줘야지. 자, 두 번째는 봐봐. 제이시몬 마의 진우아가 현상. 다시 현상이지? 제이시몬 마에서 진우아가 사람들 앞에서 시아버지를 폭로한 거, 비판한 거죠. 정확하게는 비난한 것은 그 다음에 라의 관점에서 반폭력이다. 끊어. 이렇게 하는 거야. 항상 현상. 누가 뭐한 것은 라의 관점에서 뭐다. 근데 반폭력이라고 하는 건 폭력적이지 않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사실은 이 단어는 좋은 단어인데 진우아가 한 그 행동이 좋은 단어라고 본인이 본 거야. 대중 앞에서 고해. 시아버지에 대한 폭력이야. 폭력이라고 하고 이는 오랜 시간 참아왔던 시아버지의 박해에 대한 대응이야. 또한 자신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중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므로 보편적 윤리에 어긋나 보이지만 근데 어긋나 보인다로 끝내야 되는 거야. 이건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야. 내용은 너무 좋은데 맨 뒤에 윤리에 어긋난 폭력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근데 왜냐하면 이 친구가 앞에 반폭력이라고 했는데 이게 타당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앞에 있는 비판의 윤리가 그거거든. 야, 네가 공격당했다고 남을 공격하면 안 돼. 이거야. 그러니까 제이심은 라의 관점에서 맞지 않은 거야. 내용은 괜찮아. 구성도 좋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추론의 방향이 약간 잘못됐다. 맨 마지막에 이거는 폭력이라고 하고 즉 100자하고 200자 사이에 라의 관점에서 폭력이다라고 반만 지우고 맨 뒤에 정당화될 수 없다 하면 맞아. 아시겠죠? 다시 그 다음에 마의 시아버지가 진우아에게 시집살이를 시킨 거. 근데 시집살이라는 단어를 여기 쓰는 건 좋은데 밑에서 이걸 구체화하면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지. 뭐 굶주리게 했거나 박해를 했거나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 이게 들어가야지. 라의 관점에서 폭력이다. 왜? 근데 사실은 조금 아쉬운 건 앞에 반폭력이라고 하고 여긴 또 폭력이라고 하잖아. 이해보다는 좀 구체적인 단어가 거기다 폭력이다 동그라미 치세요. 라의 관점 폭력 한 다음에 이렇게 써. 자, 다른 어휘 대체. 예를 들어서 공감의 부재라든가, 그치? 아니면은 아까 우리가 했던 뭐가 있나? 존엄성의 배제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지? 어쨌든 다른 어휘로 규정해 주는 게 좋아. 수로를, 여기를. 이는 특정한 이유 없이 며느리의 인권을 침해.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며느리의 인권을 침해했다라는 말. 즉 여기 침해는 좀 뒤에 붙이고 예를 들어서 이는 특정한 이유 없이 며느리를 굶주리게 하거나 그렇지? 며느리를 찬 바닥에 무릎을 꿇리는 등의 행위는 그렇지? 이렇게 해야겠지. 거기다 쓰세요. 뭐라고 쓰냐면 인권 침해에다 밑줄 치고 현상의 구체화를 해주는 게 좋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인권 침해라는 말은 그 다음 단계에 써주는 게 좋아. 현상을 좀 더 구체화시켜주는 것이 좋지.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인권을 침해하고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은 하여 억지로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한 거. 이건 좋아. 더불어 이러한 행위는 비판의 윤리를 상견하게, 아니 이게 비판의 윤리를 상견하게 했다는 건 지우세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더불어 이러한 행위는 한 다음에 내가 아까 공감의 부재라고 만약에 썼다면 이러한 행위는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철저히 자기와 고통받는 사람을 분리시키는 반인륜적 행동,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은 지금 어려운 말 쓰는 거 아니잖아. 다 아는 단어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술은 써보는 게 중요한 이유가 실제로 내가 여러분들 다 한국 사람이잖아. 편입 학생들 가르칠 때 그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 있었어. 처음에 우리말도 잘 못 썼던. 근데 니네 우리말은 쓸 수 있잖아. 그거는 내가 의식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의 문제야. 여기에다가 아무리 이거를 가르쳐도 그런가 보다. 인생 뭐 있나? 이걸 우리가 욕동결이라고 하거든. 뭘 잡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건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손해. 다 우리 저기 아들내미 딸내미 같은 나이인데 그래서 우리 아들 우리 딸내미는 좀 더 있어야 되는구나. 아시겠습니까? 예. 500자 라인 봐봐. 공산당원 여성들이 침을 뱉는 거 현상이죠. 나의 관점에서 고통에 대한 공감이다. 이게 왜 공감이야? 이건 아니죠. 야, 여성당원이 시아버지한테 에이 퇴 고통에 대한 공감이다. 아니죠. 이거는 봐라. 내가 여성 공산당원이 진우아에게 공감했다 할지라도 이게 앞부분에 이 비판의 윤리에서 보면은 핵심이 이거잖아. 야, 네가 고통받았다고 다른 사람을 고통 주는 건 정당화될 수 없어야. 그게 비판의 윤리 핵심인데 조금 아쉬운 거지. 그게 여기 보면 그러면 이렇게 써야죠. 공감의 부재라고 해야 돼. 이거는 거기다 쓸 때 공감의 부재. 왜냐? 이는 진우아가 이걸로도 이제 응용할 수 있어. 진우아가 겪은 고통을 이해하여 그녀를 대신 일종의 복수를 한 행위로 비판적, 거기 써봐. 복수를 한 행위로 비판적 윤리의 관점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즉 침을 뱉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연결할 수 있잖아. 그러므로 이는 진우아의 고통에 공감을 표하는 반을 빼면 돼. 폭력 공감을 표한다는 명목으로 폭력적인 행위이고 그 다음에 비판적 윤리에 해당이 아니라 어긋난다. 아울러 위와 같은 행동은 한 다음에 권선징악을 지우시고 이렇게 위와 같은 행동은 인간을 배설물과 동일시하는 다시 인간을 배설물과 동일시하는 반인륜적 행동이라 볼 수 있다. 됐지? 지금 어떻게 했어? 우리는 이렇게 했어. 봐봐. 여기에서 개념을 넣어줬고 그 다음에 현상, 개념, 현상, 개념. 자, 이거 똑같은 거를 지난 시간에 본래 써줬어야 됐던 너네 왜? 봐봐. 돈키호테도 똑같아. 돈키호테과 아까 지적받은 사람들 보면 거기에 제이시먼가에서 주제가 뭐였어? 돈키호테. 현실적 낙관주의였지. 현실적 낙관. 자, 방금 비판의 윤리, 현실적 낙관 똑같아. 현실적 낙관이란 첫째, 거기에 자기 점검. 두 번째,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재평가. 그치? 세 번째, 이게 사회적, 환경적 피드백. 이게 핵심적 개념이거든. 핵심적 개념.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비판의 윤리는 하고 공감, 그 다음에 비판, 인간의 존엄성, 평등, 또 어쨌든 그런 개념 똑같잖아.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제이시먼다에서 똑같이 제이시먼다에서 구성은 바뀌지 않아. 얘는 그냥 이대로만 해줘야 됩니다. 이대로.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해석 추론은 다 구성이 똑같아. 분량만 달라. 분량만.
초딩도 이건 할 거예요. 구성이. 무슨 말이냐면,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했어? 첫 번째, 돈키호테가 글로 쓸 때 자기를 기사라고, 그 다음에 뭐니 그거? 풍차를 괴물로 본 것은, 현상이지? 본 것은, 제이심은 가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 점검의 부재야. 생각을 해봐. 돈키호테가 자기를 기사라고 풍차를 괴물로 본 건 자기 점검의 부재야. 그 다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유나가 학생이다 할 때 개념, 학생이라는 걸 분석해 줬고 유나를 구체화해 줬지. 점검이 뭐야? 자기 점검. 아, 이거는 자기 객관화야. 객관화. 객관화란 건 뭘까? 자신의 정체성과 상황을 이해한다는 거야. 근데 돈키호테가 자기가 노땅이고, 그치? 풍차가 괴물이라고 본 것. 이게 앞에 써 있으니까 돈키호테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본인이 처한 상황이 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독단적이고 고립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점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똑같지. 여기도 아까 우리 왜 어떻게 했냐면 진우아가 시아버지에게 침뱉은 행위는 제이심은 라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배제야. 인간의 존엄성 설명했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논술이 여러분들이 뭐 영어나 수학처럼 새로운 걸 배운 거라면은 저게 뭐지? 왜 이리 어렵지? 라고 하는 게 인정.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집중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거 실제로 우리 딸내미를 한번 시켜서 여러분이 그라고 비교해 줄까? 왜냐하면 이 내용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야. 이걸 안 하는 거하고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워 하는데 참고로 우리 딸내미가 구라를 잘 쳐요. 아빠처럼 구라 잘 쳐. 자랑이 아닌데. 그 다음에 보세요. 또 하나. 돈키호테, 예를 들어서 돈키호테가 산초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 이 영상이 녹화가 되니까 이거 다시 보고 리마인드 해도 돼. 제이심은 가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환경적 피드백의 부재야. 뭔 말일까? 생각해봐. 돈키호테가 산초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근데 사회적, 환경적 피드백의 부재. 얘는 뭐야? 사회적, 환경적 피드백의 부재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은 거야.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은 거야. 그 말과 충고는 뭐야? 돈키호테가 처한 상황이 위대한 영웅의 전쟁이 아니라, 그치? 늙은 노인의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한 걸 수용하지 않는 것은 비현실적 낙관성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내용에 보면 돈키호테가 풍차랑 맞짱 뜨다가 떨어져서 크게 다치죠. 그렇지? 이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가 바로 개인의 피해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맨 뒤에 그렇게 나와 있어. 비현실적 낙관성은 본인들에게 위험과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이해됨? 그러니까 지금 똑같잖아.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지금 배운 거 보세요. 이거 비교. 비교는 제이시먼가에서의 이것도 그냥 비교도 똑같잖아. 보통 비교는 이렇게 나오죠. 3자 비교가 아니라 웬만한 대학은 다 2개만 비교야. 제이시먼가에서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이야. 가난은 굶주림이지. 그것의 원인은, 그렇지? 뭐냐면 운명,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 거지. 근데 제이시먼가에서 얘 누구냐? 자연가 누군가 어쨌든 얘는 이러한 가난 자체를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어. 체념의 태도이지. 이에 반하여 제이시먼나에서의 고통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거야. 즉 여기서의 고통은 인간의 존엄성의 파괴야. 존엄성의 파괴란 인간의 배설물처럼 취급받는 거지. 그것의 원인은 인종에 대한 차별로 인한 전쟁 때문이지. 그 전쟁이 인간에게 혐오를 가져왔어.
그런데 제이심은 나에서는 그런 혐오에 의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파괴를 적극적으로 저항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그때 이때의 저항은 물리적인 저항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겠다는 최소한의 예절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즉 비교도 그렇고 이게 해석이잖아요. 해석. 근데 논술은 해석과 비판이 똑같아. 예를 들어서 봐봐라. 방금 전에 했던 걸 비판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텐데, 왜냐하면 논술은 비교해서 비판밖에 없거든. 요약은 기본이고. 비판을 봐라. 문제를 내가 이렇게 낼 거야. 아까 그 현실적 낙관성 있지? 그걸 제이시몬 가의 관점에서 제이시몬 다의 다를 비판하라. 돈키호테를 비판하라. 그럼 이렇게 되겠지. 똑같이 가에서 현실적 낙관성은 아까 A, B, C가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제이시몬 다에서 돈키호테가 자기를 기사로, 그 다음에 풍차를 괴물로 인식한 것은 제이시몬 가의 자기 점검으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아까 해석할 수 있다. 지금은 제이시몬 가의 자기 점검으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그치? 해석이나 비판이나 구성이 똑같다는 거야. 그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배운 거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뭐? 비교. 비교는 다 이렇게 나오지. 그치? 해석은, 비판은 구성이 똑같잖아. 두 개만 배우면 되는 건데? 맞죠? 두 개만 배워서, 예를 들어서 돈키호테가 자기를 기사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풍차를 괴물로 생각한 타당하지. 왜 타당하지 않을까? 이는 자기를 객관화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치? 그리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치? 이는 곧 비현실적 낙관성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어. Right? 맞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거는 뭐밖에 없어? 자, 비교는 주제어를 동일하게 한다. 그치? 비판이나 해석은 비판과 해석의 이론이 되는 걸 앞에 배치하고 비판과 해석의 대상이 되는 거를 뒤에 배치한 다음에 요 개념 넣고 해석하거나 까거나, 이 개념 넣고 해석하거나 옹호하거나, 이 개념 넣고 해석하거나 까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얼마나 심플하냐? 그러니까 이거를 복잡하게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들아 요거를 보고 계속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한 8번 했나? 그죠? 근데 이것 이외에 쓰지 말라고 하는 건 이 구성으로 해줘야지 여러분 시험장 갔을 때 보자마자 해석이네? 잠깐. 해석의 대상, 해석의 개념, 그 다음 분석. 비판이네? 비판의 대상, 비판의 근거. 그치? 구성이 똑같으면 거기에 내용만 바뀌는 거잖아요. 맞아요? 구성은 동일하게. 내용만 바뀌면은 보자마자 우리 뭘만 생각합니다. 비교네? 잠깐, 비교는 이렇게 배치했지. 해석이네? 이렇게 배치했지. 비판이네? 이렇게 배치해. 해석과 비판은 똑같잖아요. 맞아? 그러면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이게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그리고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 논술은 요약, 비교, 해석, 비판 밖에서 절대 나오지 않아. 보자마자, 해석이네? 머리에서 해석은 이틀로, 비교는 이틀로, 비판은 이틀로, 요약은 이틀로, 그게 틀을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거라고 있잖아. 그 틀에 맞춰서 글을 쓰는 연습을 하면 뭐만 바뀌는 거야? 텍스트만 바뀌는 거야. 알겠습니까? 25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얘하고 얘는 근데 내가 길다. 그러면 가하고 나만 써오세요. 다까지 안 해도 돼. 알겠지? 왜냐하면 실제로 연대만 3개 비교고 모든 대학은 2개 비교거든. Right?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